대선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빅텐트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 정운찬 전 총리는 개헌을 고리로 빅텐트 구축에 시동을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겐 여기가 진짜 빅텐트라 소리치네요. 유승민 의원이 범보수 텐트를 치자 하자 황교안 권한대행도 관심 있는 눈치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는 이미 민주 텐트를 단단히 쳤지만 김종인 전 대표는 옆 텐트에 더 눈길을 줍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다른 텐트는 다 날아가 버릴 거라고 장담을 하는데 누가 빅텐트 전쟁의 승자가 될까요? 네, 정치 속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지금 뭐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 다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치권에도 텐트촌이 지금 뭐 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래도 활발한 게 뭐라 그럴까요?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 네.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 텐트가 결국 쳐질 겁니까? 안 쳐질 겁니까? 네, 지금 얘기하신 이 텐트는 사실 이 빅텐트는 아닙니다. 뭐 네. 작은 텐트인데 어쨌든 이 텐트가 그나마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텐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쳐질 거냐 안 쳐질 거냐 관심인데 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거기 텐트를 치려는 사람들이 동질적이에요. 야권 정체성을 갖고 있고 네. 중도나 중도 진보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문제는 없다. 네. 동질하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 합쳐봤자 10%다. 그래서 이 텐트에서 지금 모셔 올려는 사람이 반기문 전 총장이다. 왜? 지지율을 높여야 되니까,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반 전 총장은 이 야권 성향, 그 다음에 호남 성향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셔터문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이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야권 성향으로 굴복하고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데 반 총장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범여권, 그러니까 특히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텐트를 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범보수 이제 텐트. 네, 네. 범보수 텐트죠. 거기에 이제 반기문 총장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네. 다 이제 끌어들여서 해보고 싶어 하는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범보수 텐트에 반기문 총장이랑 황교안 대행을 한꺼번에 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둘이 같이 들어오면 둘 다 깨지거나 하나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달걀을 한 바구니 담기가 힘든 겁니다. 예. 그만큼. 두 사람은 정체성도 다르고 한쪽은 완전히 친박 쪽 후보처럼 돼 있고 네. 한쪽은 지금 어떻게든 포지셔닝을 야권하고 맞추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둘 다 끌어들이기 힘든데 어쨌든 바른당 입장에선 자기들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또는 두 명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지금 전략인 겁니다. 네. 그래서 1차 대상은 당연히 반기문 전 총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보수 진영에 그러면서 중도 보수의 이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저희 국민의당 쪽에 차려져 있는 텐트를 잡아먹겠다. 네. 또는 이 보수 새누리당 쪽 거를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 이 반 전 총장으로서는 여기도 좀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들어가서 주인 행세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보수 후보로 완전히 찍혀서 네. 삼자 구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딜레마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튼튼해 보이는 텐트는 역시 민주당 텐트인데 네. 근데 이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거기다가 또 박원순 시장은 이미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일부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뭐 다른 데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실체가? 네. 지금 안 그래도 민주 텐트가 가장 센 텐트이긴 한데 네. 문제는 색채가 다양해야 되는데 알록달록해야 되는데 자꾸 한 가지 색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노 운동권 텐트로 자꾸 인식이 되다 보니까 텐트의 높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자꾸 한 가지 옛날 뭔가 본 듯한 기시감 있는 텐트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김종인 네. 변수까지 있다 보니까 혹시 글쎄요. 이분이 나가면 텐트 또 폴대 안에 빼가는 거 아닌가? 그 폴대가 바로 안희정 네. 지사고. 근데 안 지사가 그럼 과연 거기에 움직일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보이긴 하지만 안희정 지사는
친노의 적자라고 스스로가 네.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적자가 나가는 거 봤습니까? 아마 끝까지 남아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기를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건이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 어디로 갈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텐트를 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네. 여기저기 지금 기웃거리긴 하는데 또 만만치가 않고. 이 네. 결국 이 반 전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이 큰 텐트촌이 어떻게 될지가 좀 그렇죠. 결정할 텐데. 지금 뭐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반 총장인데 반 전 총장이 지금 귀국한 지 20일이 됐는데 네. 아직도 자신만의 텐트를 칠지 남의 텐트에 갈지 어디로 갈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 외교관 특유의 애매모호함 또 결정 장애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율은 조금씩 하락하고 네. 또 주변에 반기는 텐트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당히 좀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텐트를 가더라도 주인 행세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자기 텐트도 못 세우고 이것이 가장 반 전 총장의 지금 고민입니다. 근데 국민의당 텐트로 가려니 이 정체성이 잘 안 맞고 네. 바른당으로 가려니 너무 쭈그러드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이 손학규, 안철수, 김종인 이런 야권 인사들이 문을 닫아버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바른정당으로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민주당 텐트, 국민의당 텐트, 그리고 범보수 텐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개 중에 뭐 가장 유리한 거는 민주당 텐트 같은데 네. 이 두 개가 나머지 두 개 합쳐서 이렇게 경쟁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결론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플레이오프 가능성인데요. 네. 결국 뭐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 범보수로 가면 범보수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본선은 아마 지기 십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당 텐트는 합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국민의당 텐트로 가면 거기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본선은 거기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결국에는 민주당 텐트에 이길 확률이 현재로선 51% 정도는 최소한 된다고 뭐 보입니다. 모든 선거 50대 49인데 한번 네.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